안녕하세요. 오늘 불금인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시간이 8시인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어요. 8시 반이네요. 늦은 저녁을 먹고 있고요. 그 유튜브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게시물에도 올렸듯이 그 유튜브, 틱톡 수익화 됐다. 이렇게 월 50만 원씩.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쇼츠만 했는데 동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롱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켜게 됐고, 맛있는 저녁을 드셨는지요? 그리고 그 건강과 행복 이야기요. 건강의 벗. 그 월요일이었나? 아빠 모시고 수요일 그 아빠가 이제 눈이 87세 된 아빠가 눈이 침침하시다고 하셔서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귀도 윙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예민해지시고 좀 까칠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짜증내고 저기 했던 부분들이 나 좀 봐달라고 했던 신호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뭐 갱년기 이제 갱년기를 질환으로 안 보시는데 갱년기도 그 이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다잖아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저도 좀 한동안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직장에서 좀 트러블 같은 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 그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강의 벗 약국에서 그 안과 갔다가 치료받고 약국 처방전이 나서 이제 약국을 갔잖아요. 그 약국에서 이 건강의 벗을 접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문구가 있어서 읽어드릴까 해서 그 노력하는 부모, 행복한 자녀, 그 키워드 큰 글씨가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 이렇게 아이의 경제관념 3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부부는 돈 때문에 참 많이 싸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부부가 돈만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부분도 없다. 나누지 않는 부분도 없다. 막걸리 식사하면서 막걸리 한잔하고 있어.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 배우자와 너무 소통을 하지 않는다.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보다 쉽게 감정이 상하고 화를 낸다. 아빠들 돈이 없다는 말을 죽어도 못하는 것은 돈 이꼬르 자존심이라 생각하고 엄마들이 돈을 안 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돈 이꼬르 사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등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잘 조정해야 하는 수단이자 목적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잘 조정해야 하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아빠가 돈이 없다고 절대 우스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또한 삶을 위해서 씀씀이를 조정할 뿐이지 돈과 아내에 대한 사랑, 아이에 대한 사랑이 비교될 수는 없다. 아이의 생활 습관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어느 한 부모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두 사람의 행동을 꼼꼼히 보고 섞어서 배운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한 소통을 하면서 올바른 경제 습관을 갖지 않는 한 아이에게 좋은 경제 습관을 일러주기는 어렵다. 아이에게 집안 경제 상황을 운운하며 너무 야박하게 굴지 않아야 한다. 아이가 해달라는 것을 모두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것은 해주라는 뜻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사주느냐 사주지 않느냐 가지고도 많이 부딪힌다. 너무 고지식한 잣대를 들이대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나 검소하게 키운다는 명목하에 그 또래의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욕구를 무시하면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핍을 느낀다. 결핍을 느낀다. 돈 문제로 싸우다 보면 감정적이 되어 배우자를 헐뜯고 욕하게 된다. 이 점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아이 앞에서 서로를 욕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는 자기의 근원 뿌리다.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는 자기의 근원, 즉 뿌리다. 아이는 부모가 어떤 사람이건 반반씩 닮아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이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은 곧 아이를 비난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 솔직한 걱정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면이 드러나도 별로 상처받지 않는다. 부모가 되었다면 자신, 본연의 모습을 찾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렇게 오은영 원장. 오은영 소아청소년 클리닉. 오은영 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돈에 대해서 아이의 경제관념. 제가 이제 이렇게 약국에서 약을 기다리는 동안 이걸 살짝 이렇게 넘겨봤는데 좋은 공감 가고 저부터도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 배워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제가 이제 영상 제작 하다 보니 영상 제작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찍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큰아이가 30이고 둘째가 이제 26이 되었네요. 4살 터울이라 이제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렇게 바빠서 아이 키우면서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그 행복감도 있고 있었지만 세상에 보면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지나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늦게서 조금씩
그래도 이제 저희 아이들은 잘 커줘서 건강하게 바르고 이쁘게 잘 커져서 참 고마워요. 감사하고 참 고맙고. 여기 이제 덧붙인다면 배우자를 육아 동지에서 적으로 만드는 말이 있대요. 거기에는 이제 Stop Daddy. 당신 닮아서 애가 돈 개념이 없어. 애가 무슨 돈이 필요해? 필요한 것 다 사주는데 어찌나 펑펑 쓰시는지 내가 아주 돈 주기가 무섭다. 이런 말은 Stop. 그리고 Stop Mommy. 개념이 없긴 누가 없어. 당신이 더 심하지. 내가 얼마나 아끼는 줄 알아? 안 아끼면 당신이 주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이 되는 줄 알아? 왜 그렇게 사람이 야박해? 이런 말들은 스탑. 근데 이제 또 코너 및 저자 소개할게요. 이 코너는 도서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방송과 임상 진료 현장에서 양육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부모들을 보았고 그 부모들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을 봐왔다. 저자는 양육의 마법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부모들의 고민과 아이의 문제 행동을 잘 해결해 온 전문가다. 양육의 마법사. 와. 기회가 되면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 이 책을 접해서 읽어봐야겠어요. 허벅지 튼튼 일상 가뿐.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건강해봐. 무료로 이렇게 누구는 관심이 있으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나이트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어제 나이트 근무 들어갔다가 오늘 퇴근해서 아침에 3시간 자고 그리고 뭐 집안일 좀 하고 4시 반에 이제 그 피부과 거기에 이제 피부 기미 치료 받는 게 있어서 거길 다녀왔거든요. 그러고 이제 뭐 여기저기 필요한 저기가 있어서 백화점 쇼핑 갔다가 오면서 횡단보도 앞에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 있으면서 무료 신문, 비가 이제 부슬부슬 오는데 무료 신문이라는 그 이제 택시 승강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기억하고 거기 이제 무료 신문 여기 천지일보 이렇게 있어서 관심만 있고 손만 뻗으면 어디든 이렇게 무료로 배포 이렇게 있더라고요. 경제 뭐 에너지 위기에 돈 푸는 각국 점점점 부채 리스크 키운다. 요즘 그 세계가 전쟁 뭐 하면서 코스피 이런 부분 유류세 인하 보조금 확대 지속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읽고 이런 기사들을 접하려고 또 챙겨왔어요. 오늘 붉은 뭐 하시나요? 저는 내일 데이 근무 아침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또 아침 근무를 나가야 돼서 불금이고 금요일에 내일 이제 토요일이라 쉬시는 분들은 여유 있는 저희가 되실 거고 시간이 되실 거고 삼교대가 장점도 많고 시간 활용하기도 좋고 하긴 한데 나이트 한 번씩 하고 나오면 호르몬 변화로 인한
몸의 변화들도 있고, 좀 참 거시기해요. 나이는 먹고 그러는데 삼교대를 계속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지금 신생아실 간호조무사 3년 차거든요. 이제 대학병원 1년 있었고 해서 4년인가 봐요. 이제 5년? 횟수로는 5년이고 제가 40대 후반에 간호조무사 공부를 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면허증을 발급받았죠. 그때 40대에 향후 5년, 10년 안에 50대를 무엇을 하며 지낼까 하는 그것을 고민할 때 이제 간호조무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꿈을 꾸었고 목표를 이뤘고,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에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선교대학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60대도 이 일을 물론 할 수 있겠죠. 근데 선교대를 과연, 그래서 이제 지금은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향후 이제 40대 말에 제가 그때 했던 40대 말에 50대를 준비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루었고 하고 있고, 지금은 60대를 향후 이제 5년 후, 10년 이렇게 해서 60대를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 저희 병원 간호조무사 쌤은 정년퇴직하시고 실버 쪽 노인 뭐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공부를 올 3월에 등록하셨더라고요. 국가 자격증을 따신다고.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늦게 접해서 그럼 저도 같이 하자. 그랬더니 3월에 마감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게 되면 매년 3월에 해야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실버 인재 지도 자격증인가? 뭐 실버 쪽으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쪽 알아보려고 노력 중이고, 앞으로는 실버 쪽이나 애견 그쪽 애견 미용 뭐 이렇게 그쪽이 좀 유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지금 고심하고 있어요. 코시록 전에는 회식 문화가 1차에서 뭐 2차, 3차 이래서 경제도 살고 이랬었는데, 돌아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회식 문화도 없어지고 거의 시대가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발맞춰 나가야 되고. 뭘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머리 한잔하고 저녁을 무엇을 드셨는지 댓글로 제 이제 롱폼을 시청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을
저녁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